자, 2018학년도 9월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력평가 내신 대비용 지문분석 강의 고등학교 2학년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에요. 원래 순서 배열입니다. 하지만 순서 배열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을 거고, 내용 봅시다.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뇌가 입력되는 감각 정보의 의미를 추측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 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our concepts, 우리의 개념들, tool, 도구죠? 근데 뭘 위한 도구예요? 우리의 뇌가 추측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뇌가 추측하는 도구예요. 의미를. 근데 뭐의 의미야? 감각의 입력의 의미를 추측하는 그런 도구. 그게 뭐다? 우리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the concept. 더가 아니구나. your. 당신의 개념들은 뭐다?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어떤 도구냐면, 자, to 앞에 뭐가 있습니까? for가 보이죠? 그러면 은는이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은는이가로. 그치? 그러니까 너의 뇌가 추측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뭘 추측하는데? 의미를요. 근데 뭐의 의미야? 들어오고 있는 중인 감각 정보의 의미를 추측하는 중요한 도구가 너의 개념이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치? 중요하네요. 연결어. 예를 들면, 개념이 주는 거예요. 의미를. 뭐에? 변화에다가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의 변화에다가? 소리의 압력의 변화에다가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듣는 거죠. 소리의 압력에서의 변화들을, 그치?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댐이야. 그걸 뭐로 듣는 거예요? 말로 듣거나 음악으로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것 대신에? 마구잡이의 그 소음으로 듣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음압을 강력하게 주고 약하게 주고 강력하게 주고 강력하게 주고 약하게 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말이구나 혹은 이게 노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instead of는 전치사입니다. 그냥 뒤에 명사 옵니다. 자, in Western culture, 서양 문화에서 대부분의 음악은 be based on 어디에 기초를 두다. 그러면 옥타브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옥타브는 어떤 옥타브인데요? 나누어져 있는, pp죠. 나누어져 있는 옥타브죠. 뭘로? 1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개는 어떤 12개인데? 동등하게 스페이스드, 간격을 둔 겁니다. 피치는 음의 높낮이에요. 음의 높낮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있는 12개로 나눠진 옥타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음악이야. 어디에서? 서양 음악에서요. 근데 그게 뭐냐면 평균율 음계라고 불리우는 건가 봐요.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평균율 음계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또 그게 뭔데? pp지? pp. codify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체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체계화되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의해서요. 17세기에. 그치? 이것도 체계화 되어지는 거니까 pp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앞에서 읽어볼게요. 서양 문화에서 대부분의 음악은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옥타브에. 근데 그 옥타브는 나누어져요. 뭘로? 12개로. 근데 그 12개는 동등하게 간격이 놓여져 있는 ppj. 여기도 pp네요. 간격이 놓인 그런 음의 높낮이입니다. 그게 뭐냐면 평균율 음계인데요. 그건 체계화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의해서 17세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로 갑니다. all people이네요. 모든 사람들. 서양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듣기 능력을 갖고 있는 서양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주어네. 가지고 있어요. 개념을. 뭐에 대한 개념? 이러한 ubiquitous 하면은요.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흔한으로 여기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 흔한 스케일은 여기서 음계를 말합니다. 흔한 음계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뭐 하더라도 그들이 명확하게 그걸 묘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개념. Not all music. 물론 not과 all이 붙으니까 이건 부분부정이겠죠? 부분부정. 모든 음악이 이러한 음계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걸 사용해. 근데 모든 음악이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뭐 할 때? 서양인들이요. 들을 때. 인도네시안 가멜리안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음악 이름인가 봐요. 왜 대문자로 안 썼지? 가멜란 음악을
인도네시안 가멜란 음악을 들을 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들을 때는요. 그것은 뭐야? 인도네시안 가멜리안 음악이 기초를 두고 있는데 뭐 7개의 음의 높낮이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뭐당? 옥타브당. 뭐와 함께 다양한 튜닝이구나. 터닝이 아니라 튜닝 알죠? 이렇게 조율하는 거. 그러니까 조율들과 함께요. 그죠? 그럴 때 it's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소음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서양 음계는 뭘로 지금 보고 있는데 12개의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옥타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 음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7개의 음의 높낮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잖아. 서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안 음악을 들으면 소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치?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when 뭐뭐 할 때 그럼 부사절이 여기까지입니다. 서양인들이 인도네시안 가멜란 음악을 처음으로 들을 때 근데 그 인도네시안 가멜란 음악은 뭐냐면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7개의 음의 높낮이에 옥타브당 뭐와 함께 다양한 튜닝과 함께요. 그러면 it's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뭐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소음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치?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뇌가 has been wired. 묶여져 왔던 거죠. 뭐 함으로써, 들음으로써. 12음계를 들음으로써 완전히 묶여져 있었던 그런 뇌가 doesn't have, 가지고 있진 않은 거예요. 개념을. 뭐에 대한 개념? 그러한 음악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음악은 인도네시안 가멜란 음악을 말하는 겁니다. 7개의 음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음악이 아니라 뭐처럼 들린다고? 소음처럼 들린다고. 그쵸? 그런 내용이었고요. 순서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줍니다. 그쵸? 예를 들어주고 나서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B로 가고요. 하지만 인도네시안 음악은 좀 다르대요. 그래서 A로 가는 CBA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신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알았죠?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다 봤기 때문에 이 순서를 찾는 거는 여러분에게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6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은 문장 삽입인데요. 결국은 빈칸이랑 똑같은 거죠. 자, 내용 봅시다. 신용카드 로비 단체들은 카드 결제 가격을 요금이 추가된 가격으로 여기기보다는 현금 결제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레이밍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죠.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죠? 프레이밍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100원을 보면서 100원이 되게 많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100원 많은가 봐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100원을 굉장히 하찮고 거의 없는 돈처럼 말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이거 역시 100원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프레임이 원래 이렇게 액자잖아요. 그치? 그래서 액자를 어떻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 결제 가격을 요금이 추가된 가격으로 여기는 걸 본 게 아니라 현금 결제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여기도록 이렇게 프레이밍을 씌우는 행동을 한 게 누구다? 신용카드 로비 단체다. 그래서 봅시다. 프레이밍, 그게 뭔데요? take, 취해라, 형태를, 뭐의 형태를? 현금, 할인, 형태를 취해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신용카드 추가 요금의 형태를 취하기보다는요.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아래부터. 프레이밍이라는 건 matters, 여기선 이건 동사로 쓰인 거고요.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프레이밍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많은 영역에서 중요해요. 자, when 뭐뭐 했을 때 신용카드들이 시작했을 때 인기가 있어지는 형태가 되는 걸 시작했을 때 어디에서? 지불 방식에서요. 언제? 1970년대예요. 그럴 때 몇몇 소매상들이 원했어요. to charge, 요금을 부과하길 원했어요. 다른 가격을 부과하길 원했어요. 누구한테? 그들의 현금과 그들의 신용카드 고객들한테요. 현금한테는 90달러를 그리고 신용카드한테는 100달러를 왜? 신용카드는 뭘 내야 되니까 여기서 나중에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신용카드에 더 돈을 많이 부과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to prevent this.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뭔데?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더 많은 돈을 부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은요, 채택했어요, 규칙을. 근데 그 규칙들이 뭐 하는 겁니까? forbade. 막는 거예요. 그들의 소매점들이 뭐 하는 걸? 부과하는 걸 막는 거예요.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걸 막는 거야. 뭐에? 신용카드 고객과 현금 고객한테. forbade 하면은요, A from B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A가 B 하는 걸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랑 같은 단어로 쓸 수 있는 게 keep, stop, prohibit, hinder, ban. 다 같은 뜻이에요. 막다, 금지하다, 방해하다는 다 같은 뜻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keep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죠. keep A from B가 A가 B 하는 걸 막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소매점들이 부과하는 거, 다른 가격 부과하는 거 막는 거예요. 야, 너 왜 현금한테는 90원 부과하는데 신용카드는 100원 부과해? 그렇게 못하게 둘 다 100원 부과해.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However,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when a bill, 그 법안이 소개되어졌을 때, 어디에서? 의회에서 소개되어졌을 때. 근데 하라는? 불법으로 취급하라는 그런 법안인가 봐요. 그죠? 그러한 규칙 뭐야? 현금이랑 신용카드 똑같은 가격 청구해라! 라고 말하는 그 신용카드 회사들의 규칙을 불법으로 한 거야. 불법화한 거야. 금지한 거야. 하는 그런 법안이 제출되어진 겁니다. 얘는 비를 꾸미는 녀석이겠네요. 그 신용카드 회사 로비가요. 그 신용카드 회사 로비 압력단체가 로비가 turn A to B. A를 B로 바꿨다. 여긴 into 쓰셔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것의 주의를 뭘로 바꿨어? 언어로 바꿨어요. 프레이밍을 씌운 거지. 언어로 바꿔버린 거야. 그들의 주의를 언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언어 쪽으로. 그 언어가 뭔지 이제 나오겠죠? 그 전에 요거 앞에만 다시 한번 해놓고 갑시다. 그러나 한 법안이 소개되어졌을 때 위에서 뭐 하자는 법안이야? 금지하자. 그러한 규칙을 금지하자. 그러한 규칙은 뭐예요? 신용카드 고객과 현금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걸 금지하자라는 법안이 제출되어졌을 때 신용카드 회사 로비들이 뭐 했다고요? 그것의 관심을, 그치? 신용카드 그 로비 회사들의 그 주의를 어디로 바꿔버린 거야? 언어로 바꿔버린 거야. 이거 빈칸 나오면 진짜 어렵겠다. 그죠? 언어. 자, 그것의 preference, 선호, 그지? 선호가 보다 that 이하입니다. that 이하는 뭔데? 만약에 한 회사가 다른 가격을 부과하면 뭐해? 현금 고객과 신용카드 고객에게 다른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신용카드 가격은 should be considered 여겨지는 거죠. 정상적인 초기 가격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현금 가격은 should be considered a discount니까 할인 가격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라기보다는 대체, 뭐의 대체? 그 현금 가격을 보통 가격으로 만드는 것의 대체, 그리고 추가 요금을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매기는 것의 대체 방안이기보다는. 자, 요거 말 조금 어렵죠? 요거 말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걸 정리하려면 아까 위에 것도 좀 알고 가야 돼요. 현금이 90원이고 그 다음에 카드가 지금 아까 100원이라 그랬잖아. 그럼 원래는 90원이 이게 정상 가격이고요. 그죠? 이거는 추가금이 붙은 가격이다. 추가금이 붙은 그런 가격이다. 라는 이 프레임에서 이 프레임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카드가 정상 가격이다. 카드가 정상 가격이고, 그러면 현금은 뭔데? 현금은 추가금이 붙은 게 아니라 이건 할인된 가격이다. 이 조삼모사잖아. 다 같은 말이잖아요. 현금을 정상 가격으로 생각하고 카드에 추가금을 붙어서 100달러가 되건, 카드가 정상 가격이 100이고 현금이 90에서 할인된 가격이건 상관없잖아. 근데 느낌은 다르다고. 그치? 왜냐면 이쪽을 선택하면
카드한테 추가금을 지불하게 하는 거죠. 카드한테 추가금을 지불하게 하는 거잖아.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뭐다? 카드 100달러가 정상 가격이고 저 90달러 저거 10달러 할인해 준 거야. 저러면 안 되잖아. 이런 프레임을 더 씌워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5번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로비들의 선호도는 was 뭐였다? that 이하였다. 만약에 한 회사가 다른 가격을 부과를 한다면 현금과 카드 고객에게 부과를 한다면 그 신용카드 가격이 뭐로 여겨져야 된다고? 정상적인 기본 가격으로 여겨져야 되고요. 현금 가격이라는 건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여겨져야 된다고요. 뭐라기보다는 현금 가격을 일반적인 보통 가격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게 만드는 것의 대체 방안이라기보다는, 그죠? 요렇게 프레이밍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정상인 거야 이제는. 아까는 뭐였어? 현금이 정상이었잖아요. 카드는 추가금을 내는 거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카드는 정상이야. 오히려 현금이 비정상이야. 왜 할인해주고 그래?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 The credit card companies, 그 신용카드 회사들은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직관적인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 그지? psychologist, 그 심리학자들이 would come to, 부르게 될 것이죠. 프레이밍이라고 부르게 될 것. 여기 명사 자리 하나가 비어있네요. 그치? 그러면 이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명사 자리 하나 빈.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 신용카드 회사가요 가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직감적인 이해를요. 뭐에 의해? 심리학자가 나중에 프레이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is that 이하입니다. 선택들이라는 게 depends on the way, 방식에 달려있다. in part는 부사 구로 끼어들어간 거고 어느 정도 방식에 달려있다. 그지? 근데 그 방식 안에서 문제가 언급되어지는,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절이 비어있지 않고 이 stated는 수동태죠. 언급되어지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37번은 원래는 이제 문장을 빈칸에 넣는 건데, 그러나 법안이 소개되어진 거죠. 원래는 뭐 하려고 했어? 동일한 가격을 이제 부과하게 하려고 했어요. 신용카드 회사가. 그러나 법안이 채택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요거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37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여기 또 문장 삽입 문제네요. 내용 봅시다. 음파라는 건 고체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한데 공기 중보다 더 큰 음파를 전달할 수 있대요. 고체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보다 고체 물질의 분자 구조가 더 촘촘히 뭉쳐있기 때문이랍니다. 과학적인 지문이네요. 자, hearing sound, 소리를 듣는 것. 근데 뭘 통해서? 고체들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 여기서 s가 붙었다는 건 이걸 물질 명사가 아니라 개체화된 녀석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봅시다. 탭, 두들겨봐라. 너의 손가락을 어디다 붙여서? 표면에다 붙여서. 근데 뭐의 표면이요? 네, 나무 테이블이나 나무 데스크의 표면에 붙여서 한번 두들겨봐라. 그러면, 아니네요. 이거 그리고네요. 보통 명령문 나온 다음에 and 나오면 그러면이 되게 많거든요. 주어 동사 오면. 근데 여기는 명령문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게 A고요. 이게 B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관찰해봐라. loudness, 시끄러움을, 소리의 시끄러움을 한번 관찰해봐라. 근데 어떤 소리예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가 듣는 그런 시끄러움의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죠? 관찰해봐라. 자, 그런 다음에 place, 놓아라. 너의 귀를 납작한 상태로 두어라. flat은 여기서 지금 형용사로 쓰인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나요? 너의 귀를 납작한 상태로 두어라 라는 건 바짝 갖다 대라. 근데 어디에다가? 표면에다가. 뭐의 표면이요? 그 테이블이나 혹은 데스크의 표면에다가 바짝 갖다 대봐라. with, 뭐뭐와 함께. 그치? with,
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한 채로, 그러면 너의 손가락을 대략 1 foot away, 1피트 떨어진 채로, 뭐로부터? 너의 귀로부터 떨어진 채로 탭, 두들겨라. 그 테이블 표면을 두들겨라. 그리고 나서는 또 관찰해라. 시끄러움을, 뭐 소리의 시끄러움을 관찰해라. 네가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거랑 이거랑은 뭐가 다릅니까? 손가락으로 나무 탁자나 책상의 표면 위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귀를 탁자나 책상의 표면에 바짝 대.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귀로부터 대략 1피트 정도 떨어뜨려 놓고 탁자 표면을 두들리고 당신은 돋는 소리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볼륨이, 근데 소리의 볼륨, 근데 어떤 소리야? 네가 듣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서 듣는 거예요? 너의 귀를 어디다가 붙여서, 데스크에 붙여가지고 듣는 것이, 것의 볼륨이, 이게 주어니까 이게 동사입니다. 이즈가 된 거죠. 훨씬 더 시끄럽더라. 뭐보다? 책상에서 떨어져서 너의 귀를 유지하는 것보다 귀를 뭐 하는 게, 대고 듣는 소리가 훨씬 더 시끄럽더라. 왜 그렇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겠죠.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고요. much는 뭐 비교급 수식이니까 뭐만 쓰시면 안 돼요? very만 안 쓰시면 돼요. very만 안 쓰시면 됩니다. 소리 파동이라는 건 ar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 뭐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많은 고체 물질을 통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뿐만 아니라, 네, 공기뿐만 아니라. 자, 이거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꾸셔도 되겠죠. not only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air, 그죠? but also 다음엔 뭐가 옵니까? many solid materials,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겠죠. 자, 고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나무라든지, 그죠? 예를 들면 나무라든지 이런 고체 같은 경우는 transfer, 그 전송하거든요. 소리 음파를 훨씬 더 잘 전송하거든요. much, 여기도 마찬가지로 very 안 됩니다. 뭐보다요? 공기보다 전형적으로. 공기가 전형적으로 그러는 것보다. 그런다는 건 뭐야? 전송하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transfer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더주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the molecules, 네, 분자들이 어디 안에서? 고체 물질 안에서의 분자들이, 네, 주어가 복수네요. 그러니까 are가 됐고요.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촘촘하게 packed, 차 있거든요. 다 함께. 뭐보다? 그것들이 꽉 차 있는 것보다요. 어디서? 공기 안에서 꽉 차 있는 것보다요. 자, 여기 문장 구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고체들이라는 건 전송합니다. 이거 중간에 껴들어간 거니까 빼고 그냥 읽으면, 고체라는 건 전송해요. 소리 음파를 훨씬 더 잘, 뭐보다? 공기가 전형적으로 전송하는 것보다, 그지? 뭘? 음파를. 그러니까 transfer the sound waves를 대동사로 받으면 더즈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분자들이 고체 물질 안에서는, 그죠? 뭐다? 훨씬 더 가깝게 존재하고 있고 훨씬 더 타이트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팩트, 이게 뭐야? 수동태예요.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가깝게, 그리고 더 타이트하게 차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얘가 정말 이 형사 아니야. 이 형사 아니고요. 부사예요. 부사의 비교급입니다. close, 가까운 말고 가깝게라는 뜻도 있거든요. 진짜 여기 and가 병렬이면 당연히 여기가 부사면 여기가 부사여야죠. 그렇죠? 이게 얘 꾸미는 거고 이게 얘 꾸미는 건데, 그리고 BPP 사이에 지금 이만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로저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돈 주고 돈 내고 사는 것도 다 똑같아요. 틀린 게 많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분자들, 고체 물질 안에서의 분자들이 꽉 차 있거든요. 더 가깝게, 그리고 더 타이트하게 꽉 차 있거든요. 함께. 뭐보다? 그것들은 분자들이, 그죠? are packed죠. 차 있는 것보다, 공기에서 차 있는 것보다, 그지? 그러니까 두가 오면 안 돼요. are packed가
대동사로 받으면 are fact에서 fact만 빼고 are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여긴 are.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여기에 별표 쳐 있지만 저도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이 문장 어려운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뭔데? 분자 구조가 빽빽하게 있다라는 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뭐 명사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허용해 주다. 고체가 운반하는 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뭐 음파를 더 쉽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운반하는 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resulting in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그죠? 이거는 cause랑 같은 뜻입니다. 혹은 bring about이랑도 같은 뜻입니다. 야기하면서, 뭐 더 시끄러운 소리를 야기하면서. 자, 그래서 자, density는 뭐의 밀도죠? 뭐의 밀도? 공기 그 자체의 밀도가 또한 plays a factor. 요소의 역할을 하거든요. 결정하는 요소의 역할을 하거든요. 어디 안에서? 시끄러움 안에서. 뭐의 시끄러움? 음파의 시끄러움 안에서요. 근데 그 음파는 뭐 하는 음파인데요? 지나가는 거죠. 그 공기를 지나가는 그 음파의 시끄러움 안에서 뭐 결정하는 요소를 한다고요. 뭘 결정하는 요소? 음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를 한다고요. 그치? 자, 마지막 다시 한 번만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밀도, 뭐의 밀도야? 공기 그 자체의 밀도는 또한 뭐 결정하는 요소의 역할을 해요. 뭐 안에서? 시끄러움 안에서. 뭐의 시끄러움? 음파의 시끄러움이요. 그 음파 뭐 하는 음파인데? 지나가는 음파죠. 공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음파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 이거 대명사로 받았죠. 이게 허용해 준다고. 뭐 고체가 음파를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뭐 하도록 운반하도록 허용해 준다고. 그게 뭔데? 그게 이 내용이잖아. 이 내용. 그치? 뭐 하다고? 더 잘 전달한다고요. 왜? 분자 구조가 빽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38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입니다. 자, 내용이요. 독자나 시청자들이 스토리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는 다른 매체랑은 다르게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겠죠? 게임 같은 경우는요.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왜 Can a good game, 좋은 게임이 1년에 흥미로운 선택들일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 B가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게 신문 기사의 뭐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At their heart, 본질적으로, 그죠? 본질적으로 게임이라는 건 달라요. 뭐랑은 달라요? 다른 매체랑은 달라요. 근데 어디에서 달라요? 한 가지 근본적인 방법에서 달라요. 그게 뭔데? 게임들은 제공하거든요. 플레이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기회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뭘 통해서?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요. 그쵸? with, 함께. 거의 예외가 없이와 함께니까 거의 예외 없이 that is not true. 이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디에선 사실이 아니에요? 영화나 소설이나 텔레비전에서는 사실 아니거든요. 독자들과 그 다음에 시청자들은요. 뭐 이러한 다른 미디어에 영화, 소설, 텔레비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독자들과 시청자들은요. 복수겠죠. 당연히 follow, 따라갑니다. 뭘 따라갑니까? 그 영화, 소설, 텔레비전의 이야기를 그냥 따라갑니다. 그죠? reacting, 반응하면서 뭐에 이야기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의 반전과 전환에 그 반응하면서요. 근데 뭐 하지는 않고서 having a direct personal impact, 직접적인 개인의 영향을 주지는 않고서요. 뭐에? 사건에. 근데 어떤 사건이요? 그들이 목격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인적 영향은 주지 않고서 그냥 반응만 하면서 따라가고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선 다르죠.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 무엇을 unfold 무슨 뜻이야? fold가 접다잖아. 펼칠지. 그치? 무엇을 펼칠지에 대한 통제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무엇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뭐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모양은 둘 다 뭐예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명사절이 하나 비거든요.
저 어쨌든 그래서 펼쳐놓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펼쳐놓는다는 건 뭐야? 게임의 내용이 발생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게임 유저들은. 그래서 as, seed, mirror. 누군지 모르겠다. 어쨌든 뭐뭐처럼 게임 디자이너, 동격이네요. 게임 디자이너인 시드 미어가 한때 말했던 것처럼 좋은 게임이라는 건 1년의 흥미로운 선택들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치? 왜? 분기가 막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사건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방향이 정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 영화는 뭐예요? 이거죠.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여기서 한번 선택, 여기서 한번 선택, 여기서 한번 선택, 여기서 한번 선택. 이런 게임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네, 게임은 재미있는 거예요.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위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냐면 이게 3번 문장인데 3번 문장만 그냥 해석해 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매너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비디오 게임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뭐 하는데? 습관을 소비하는데. 그지? 습관을 소비하는데 만약에 플레이어들이 뭐 하면, 사면 많은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을 사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패키지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 번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장 요약입니다. 학생들에게 분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언급한 호박파이가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것이 아닐 때 그것이 학습에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번 보죠. eating pie, 파이 먹기, 그리고 배우기, fraction은 분수입니다. 왜? 원래 이게 잔해란 뜻이거든요. 잔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게 분수가 쪼개는 거잖아, 원래. 자, 그래서 A primary school teacher. 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is helping, 돕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를? 명사가 to 동사 원형 하는 걸 돕고 있는 중이에요. 학생들이 이해하는 걸 돕고 있는 중이에요. 뭐 분수 파트를 이해하는 걸 돕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What she think. 그녀가 생각하기에, 네, 명사절이 여기 비어 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건 되게 흔한 언급이다 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그게 뭐야? 그게 호박파이였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cutting up, 완전 자르는 거에 대해서. 완전 뭘 자르는데? Thanksgiving holiday favorite.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펑킨 파이, 호박파이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녀는 그리고 계속합니다. 뭘 가지고서? 설명을 가지고서. 뭐의 설명이요? 부분들의 설명을 가지고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Well, 꽤나 into,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녀의 설명에, 그녀의 연설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한 어린 아프리카계 미국 소년이 looking puzzled. 네, 보이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asks, 물어보죠. What is pumpkin pie? 펑킨 파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야, 여기서 요거 포인트입니다. 자, 당황한 것처럼 보이면서예요.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룩은요, 뒤에 형용사 올 때 룩의 뜻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보이다예요. 그러니까 ing를 그냥 써도 무슨 뜻이에요? 보이면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looking이 와야지 being looked 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즐도 당황시키다는 뜻이기 때문에 pp가 와서 당황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요, ar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 serve는 뭐예요? 제공하다, 뭐 이런 뜻이죠? 제공할 것 같아요. 뭘? 고구마 파이를 제공할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holiday dinners. 그러니까 그 명절에 만찬에 대해서 고구마 파이를 제공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사실상 한 명, 뭐 중에 한 명? 뭐 중에 하나? 그 방법들 중에 하나. 근데 그 방법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모님들은 설명하죠. 펑킨 파이를 그들의 아이들에게.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를 이게 지금 여기부터 여기가 주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펀킨 파이를 설명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방식 중에 하나가 is to say, 말하는 것이다. that 이하를 말하는 것이다. 그거 호박 파이라는 거, 그거 뭐냐면 something like sweet potato pie.
네, 고구마 파이 그런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쉬운 설명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한테는 고구마 파이가 그냥 미국인들한테는 펑킨 파이랑 동일한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용도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미국인들에게 스위트 포테이토 파이라는 게 더 일반적인 흔한 그런 레퍼런트, 언급이에요. 근데 심지어 가장 작은 이 차이, 어떤 차이죠? being unfamiliar,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의 차이죠. 뭐에? 펑킨 파이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의 그런 차이가 주어입니다. can serve, 네, 작용할 수도 있어요. 뭐로 작용할 수 있어요? 원인으로. 뭐의 원인? 간섭의 원인이죠. 뭐의 간섭? 학생들에 대해서는 간섭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be engaged, 참여하기보다는, 어디에? 활동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may have been, 아마도 점령되어졌었을지도 몰라요. may have pp니까 may의 과거형이고요. have been pp니까 수동입니다. 그럼 그는 아마도 점령되어져 왔었을지도 몰라요. 뭐에? 뭐 하면서? trying to, 애쓰고 노력하면서 상상하려고 펑킨 파이를. 그죠? What does it taste like? 그건 무엇과 같은 맛이 날까? 그것은 이건 펑킨 파이입니다. 그리고 how does it smell? 그건 어떻게 냄새가 날까? 그리고 is its texture chunky? 그것의 표면이 chunky, 덩어리 같은 걸까? 뭐 예를 들면 질감이 덩어리 같은 걸까? 근데 어떤 덩어리요? 그 사과나 혹은 체리파이 같이 그런 덩어리 같은 걸까? 막 이런 상상을 계속하면서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얘를 호박파이로 들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in the mind, 마음 안에서, 뭐에? 아이의 마음 안에서는 이 모든 질문들이 can become, 뭐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뭐에? 집중에 더 많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보다? 그 분수라는 그 주제보다요. 그치? 그 분수, 어떤 분수인데, 선생님이 is attempting,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분수죠. 뭐 하려고? to teach, 가르치려고, 명사 자리 비어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려는 그 분수의 주제보다 뭐에 더 집중하는 거야? 맛이 어떨지, 질감 어떨지, 모양 어떻게 생겼을지 이런 거에. 그래서 결국 이걸 요약하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심지어 작은 차이, 문화적인 지식에서의 작은 차이가 잠재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에? 배움에,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게 빈칸이었구나. 그냥 읽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40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42번 장문 독해입니다. 원래 문제는 제목이랑 그 다음에 빈칸 2개 나오는 거였거든요. 한번 볼게요. 내용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가 가장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보에 모순되는 사실들은 멀리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뭘로 나왔냐면 belief, 믿음이라는 게 wins over. win over 하면은요, win은 이기다잖아. 그리고 over는 이렇게 건너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겨서 건너오게 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보통은 이게 win over를 설득하다. 혹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팩트가 나왔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다. 한글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뭘 설득한다고? 사실을 설득한다고. 믿음이라는 게 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사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거짓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참인 정보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거짓된 정보를 참이라고 받아들여 버렸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참이라는 정보가 들어와도 이 참이라는 정보가 거짓 정보랑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참으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거짓이 있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받아들인다? 내가 제대로 된 정보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내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참으로 받아들인 것들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쉬운데 진짜 참인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는데
진짜 참인 게 들어와도 그건 받아들이는 게 조금 힘들다고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In 2000년에 제임스 쿠클린스키 씨가요. 걔 어떤 사람이냐면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얘가 주어네요. 이끌었어요. 뭘 이끌었는데 한 영향력이 있는 실험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있는 실험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명사 들어갈 자리 없겠죠? 그 영향력 있는 실험에서 1000명이 넘는 일리노이 거주자들이 were asked. 뭐 했어요? were asked 하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왜냐면 이 ask란 동사가 명사가 오고 to 동사 원형이 오면 이건 명사한테 to 동사 원형 하라고 요청하다는 뜻인데 ask란 동사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오고 여기 질문이 오면 무슨 뜻이냐면 이중타동사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아니라 뭐지? 수여동사예요. 이중타동사, 수여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질문을 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 명사, 이 사람이란 녀석이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둘 다 be asked가 될 건데 이 뒤에 하나는 뭐가 오고요? to 동사 원형이 올 거고 또 하나는 질문이라는 명사가 남게 될 거예요. 이때 to 동사 원형이 오면 요청, 파란색으로 쓸까요? 잘 안 보이니까 요청 받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be asked 다음에 질문이 오면 질문 받다 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questions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뭘로 해석하셔야 돼요? 질문 받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질문 받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일리노이 거주자들이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지? 뭐에 관한 질문이요? 복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 전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 안 하고 제가 영어 어순대로 그대로 해석할게요. 2000년에 제임스 쿠클린스키 걔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이끌었어요. 영향력 있는 실험을. 근데 그 영향력 있는 실험에서 1000명이 넘는 일리노이 거주자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뭐에 관한? 복지에 관한.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More than half.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indicate. 나타냈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은 뭔데요? 여기까지네요. 그들이 확신한다. that 이하의 사실을. that 한번 또 들어갑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대답이 옳다라는 걸 확신한다. 라고 나타냈습니다. 절반 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 100명이 있으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게 정답이다. 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쵸? 그러나 사실은 오로지 3%만이 그 사람들의 정답을 말한 3%만이 얻었던 거죠. 뭐를? More than half of the questions. 그 질문의 절반 이상을 옳은 상태로 얻었던 거예요. 그죠? 자, get 이란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고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명사를 형용사인 상태로 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들 중에 3%의 사람만이 그 질문들 중에 절반 이상을 올바른 상태로 얻었어요. 그 질문들 절반 이상을 정답을 말했어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더 충격적으로 disturb 하면 원래 방해하다는 뜻인데 disturbing 이라는 형용사가 충격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충격적인. 충경이 아니라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아마도 더 충격적이게도요. 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죠. 가장 확신하는 사람들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라고 가장 확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다? 주격관계대명사네요. 가장 적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뭐에 대해서? 그 주제에 관해서. 이 the list는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앞에서부터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아마도 더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가장 확신하는 거죠. 그들이 옳다고.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장 적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충격적이죠. 무식이죄라고. 자, 그래서 쿠클린스키가 called, 부릅니다. 네, 여기 보시면 call이란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 하나가 나오고 명사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뜻일 수 있겠죠. 이게 A고 이게 B다 라고 할 때 이게 같으면 을를로라고 해석하시고요. 다르면 에게 을를 불러주다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문은 이게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를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크클린스키는 불러요. 이러한 종류의 반응을 나 알아, 내가 옳다라는 걸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나 알아, 내가 옳다라는 걸. 자, 그래서 이건 암시하는 거죠. 뭘 암시하는 거냐면 not only 다음에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고 but also 다음에 여기부터 네, 여기까지가 B인데 되게 웃기게도 주어 동사는 오히려 중간에 껴 있어요. 원래는 지금 요 주어 동사가 여기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미쳤나봐요. He wrote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는 썼어요. 큰 따옴표를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간에 껴들어갔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게 해석할게요. 그건 나타내죠. 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 올바르게 하는 거에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들을 올바르게 하는 거에 저항적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하다. The very people. 이 very는 바로란 뜻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will be least likely to do so. 가장 적게 그렇게 할 것 같다. 가장 적게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뭐예요?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들을 올바르게 할 것 같다. 근데 가장 적게 그렇게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쵸? 이 지문도 이 지문이 아니라 이 문장도 세 줄짜리라서 좀 까다로울 수 있을 텐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타내죠. 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데? 올바르게 하는데 그들의 사실적인 믿음,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뭐 하기도 한다고?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그것들을 올바르게 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인데 오히려는 뭐 한다고요? 가장 적게 사실들을 올바르게 할 것 같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어떻게 can we have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상황들을 그렇게나 잘못되게 그리고 그렇게나 확실하게 하는 걸까요? 대디아의 사실은 뭔데?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그렇게나 확신하는 걸까요? 그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잘못되게 상황들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볼 때 자, be sure 대절 알죠? 대절을 확신한다. 대절을 확실하게 한다. 뭐 요 정도의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have도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왔고요. 형용사 왔잖아요. 그럼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부분, 뭐의 부분? 그 정답의 부분은 놓여 있습니다. 방식에. 근데 그 방식으로 우리 뇌는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관계부사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혹은 in which의 생략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도 설명을 하니까. 어쨌든 wire가 원래는 선이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면 연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선이니까 연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수동태로 보면 연결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정답의 일부는 뭐다? 놓여있는 거예요. 방식 안에. 근데 그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왜? 이 전체 지문을 꿰뚫는 단어니까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을 내가 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중에 거짓 이가 들어와도 이거 뭘로 받아들이겠어? 참으로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만약에 사실이 들어오면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이건 거짓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왜? 지금 거짓 앞에 있던 두 개는 같은데
이 나중에 세 번째로 들어온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는 이런 걸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9번 문장 봅시다. there is니까 있다. 그지? 그럼 substantial body 상당한 본질이 있다. 뭐에? 심리학적 연구조사에 상당한 본질이 있는데 그 심리학적 연구조사는 보여주거든요. 그죠? that 이하의 사실을.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tend to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를. 근데 뭘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 이거는 부사적으로 해석해야겠네요. 뭘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 눈을 가지고서. 근데 어떤 눈이야? 향하는 눈이죠? 뭐 쪽으로 향하는 눈이야? 재차 강조하는 거죠. 그들의 원래 존재했던 견해들을 재차 강조해주는 쪽으로의 눈을 가지고서 정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쵸? 자, 지금 여기도 좀 구조, 굉장히 지금 장문 독해인데 구조가 복잡하네요. 있어. 뭐 상당한 본체가 있어. 근데 뭐의 본체야? 심리학적인 연구조사의 본체가 있어. 근데 그 심리학적인 연구조사는 보여주고 있죠. 데디아의 사실을. 데디아의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정보를. 근데 뭘 가지고서? 눈을 가지고서. 근데 뭐로 향해 있는 눈이야? 다시 강화시키는 쪽으로 향하는 눈이야. 뭐를? 그들의 원래 존재하던 견해들을.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믿으면 something, 무언가를, 세상에 관한 무언가를 믿으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사실로서 어떤 정보라도. 그지? 어떤 정보라도 난 그걸 사실로서 받아들여요. 더 많이.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자, 여기도 지금 구조가 조금 어려운데 구조가 어려운 게 되게 많네요. accept 다음에 원래는 A as B가 나와야 되는데 as B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B야. 그러면 이게 A겠죠? 왜 이렇게 나왔냐면 A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뿜어져 있거든요. 네. 아니다. 여기까지다. 네, 여기까지가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A가 너무 길다 보니까 A를 뒤로 빼고 as B를 먼저 받은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정보라도 진실로. 그 정보 뭔데? 그 정보가 확실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정보라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dismiss 뭐 한다고요? 버려버린다고요, 정보를. 근데 어떤 정보는요? 그 정보가 주격관계대명사도 둘 다 그 정보가 doesn't confirm our belief.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주지 못하는 그런 정보는 버려버리는, 적극적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우리는. 그쵸? doesn't 다음에는 네. confirm our beliefs를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사로 받은 거죠. doesn't로. 자, 그리고 이것은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동기를 부여받은 이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동기를 부여받은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에 내가 믿고 있던 거에 의해서 이성이 동기가 부여됐어. 이렇게 하라고 라는 거죠. 이걸 여기서는 의도적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뭐 전문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이걸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전체 지문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whether or not, whether는 여기서 네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고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일관된 정보가 정확하든지 정확하지 않든지 간에 네, or not은 여기 쓰셔도 되고 이 뒤로 이동시키셔도 되고요. 우린 아마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을 그 일관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뭐로도 받아들일 거예요? 확인으로도 받아들일 거예요. 뭐의? 우리 믿음에 대한 확인으로도 받아들일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동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이 만들거든요. 우리를 어떤 상태로? 더 확신하는 상태로. 어디 안에서? 말해진 믿음들 안에서 더 확신스러운 상태로, 확신하는 상태로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덜 뭐뭐 할 것 같다. 덜 감정을 품을 것 같다. 사실을 품을 것 같다. 그 사실 어떤 사실인데? 반박하는 사실이죠. 그것들을. 말해진 믿음들을 반박하는 사실들을 덜 품을 것 같아요. 덜 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도 entertain이란 단어를 뭐뭇을 생각이나 혹은 감정을 품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사전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뜻에 entertain에 생각이나 희망, 감정 등을 품다는 뜻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를 거라고요. entertain은 뭐 즐겁게 하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석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즐겁게 하다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레스가 지금 비교급이니까 even은 심처가 아니네요. 제가 앞에서 잘못 해석했던 것 같아. 훨씬이란 뜻입니다. 훨씬. 그죠? 왜냐면 even, much, still, far, by far, lat이 비교급 앞에서 꾸미면 훨씬이거든요. 훨씬 덜 뭐 할 것 같다? 즐겁게 할 것 같다, 사실을. 근데 어떤 사실? 말해진 믿음들을 반박하는 사실들을 훨씬 덜 즐겁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제목은, 믿음이 뭐 한다고요? 설득한다고요, 사실을. win over라는, 이 동사구를, 정확히는 뭐죠? 구동사죠, 구동사. 구동사를 뜻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설득하다, 뭐뭇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고, 42번에는, 일관성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석도 해보죠. 여전히 판단합니까? 외모에 의해서, 뭐 외관에 의해서, 뭐 이런 거고요. 이상한 뜻이네요. all you need,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건 동기부여야. 네, 이상하고요. 이용하는 거죠. 합리적인 이성을 이용하는 거. 자, 다 이상하네요. 그냥 오답이. 에러를 고쳐라. 언제? 올바른 시기에. 네, 다 그냥 이상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어쨌든 41번, 42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부터 45번 장문 독해입니다. 네, 이건 이야기체라서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한번 내용 볼까요? 도끼날을 갈지 않고 나무베기에만 바빴던 한 젊은 나무꾼이 결국은 힘이 빠져가지고 포기하게 될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쉬고 명상하고 배우고 성장할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 Are you living life? 당신은 살고 있는 중인가요? 삶을 뭘 가지고서? 무딘 도끼를 가지고서. 도끼를 좀 갈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인가 봐. 한번 봅시다. 옛날에 once upon a time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there were 있었습니다. 2명의 woodcutter. 우드는 나무고, 그치? 원래 숲이지만 어쨌든 컬은 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자, 걔가 누구냐면 한 젊고 강력한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당연히 이 원은 커터를 말하는 거겠고, 그리고 한 늙은 또 커터를 말하는 우드까지 붙이셔야겠네. 우드 커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게 cutting down 뭐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죠. 나무를 어디에서? 정글에서 자르는 그런 나무꾼 2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꾸민다기보다는 요거 꾸미면 훨씬 더 깔끔하겠네요. 자, 그 젊은 남자가 was very hardworking. 되게 열심히 일해요. On his first day. 그의 첫날에 그는 젊은 남자겠죠? walked through. 네, 일했어요. 근데 내내. 그의 쉬는 시간 내내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complained. 불평했죠. that 이하의 사실을.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늙은 남자 was wasting. 낭비하고 있는 중이다, 시간을. 이라고 불평했어요. 뭐 하면서? taking. 취하면서. 몇몇 휴식을 취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늙은 남자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 주어가 누굽니까? 늙은 남자예요. 늙은 남자. 아셨죠?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아니라 늙은 남자가 뭐 한 거야? 몇 번의 휴식을 취한 거예요. 먹고 마시려고. 자, 그리고 그날은 뭐냐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 젊은 나무꾼은 brought 가져왔어요. 15개의 나무를 가져왔어요. 누구한테? 그들의 보스에게. 멋지다 라고 보스가 말했습니다. keep up 유지하세요. 그죠? 그 엄청난 작업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속 열심히 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highly 매우 동기를 부여받아서 pp입니다. 동기를 부여받아서 여기서 high를 쓰시면 안 돼요. highly. 왜냐하면 highly는 정도고요. high는 높이입니다. 아셨죠? 매우 동기를 부여받은 상태로 누구에 의해서? 그의 단어. 그의는 보스를 말하는 보스의 단어에 의해서 매우 동기를 부여받은 상태로 그 젊은 나무꾼은 tried harder.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다음 날에도. 그러나 he could only. 그는 오로지 가져올 수 있었어요. 뭘? 10개의 나무만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는 그는 훨씬 더 열심히 일했어요. even은 even, still, much, far, by far 얼라시고요. 여기에 very가 들어가면 틀린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무꾼은 오로지 할 수 있었어요. 가져올 수 있었어요. was able to겠죠. 동사 원형이고 7개의 나무만 가져올 수 있었어요. Day after day. 날이 가면 갈수록 he was bringing. 그는 가져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점점 더 적은 나무들을 가지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as time went by. 요거는 표현을 그냥 외워두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알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눈치챘죠. that 이하의 사실을. 자,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이. 뭘? even though. 비록 뭐뭐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는 일한다고 하더라도 through his break time. 그의 휴식 시간 내내 일하고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어입니다. hardly는 뭐랑 같은 거예요? rarely, barely, scarcely, 그리고 seldom 이런 단어입니다. 아이고.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거의 휴식은 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그는 이랬죠? 여기는 젊은 애네요. 젊은 애. 젊은이. 자, 그 늙은 나무꾼은 was cutting down. 자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똑같은 양을. 나무의 똑같은 양을. 뭐처럼? 그처럼. 그는 누구야? 젊은 애. 그죠? 얘가 얘야.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은요. 나이 젊은 애보다 휴식도 취하고 밥도 먹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똑같은 양을 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는 chopped down. 여기선 cut down이랑 똑같은 거예요. 찹이 원래 잘게 썰다거든요. 훨씬 더 많은 걸 자르기도 하나 봐요. 누가? 늙은이가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되게 이상하지. 난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왜 저 늙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자르지? 혹은 심지어는 훨씬 더 많이 자르기도 하지? 네, even도 역시 even, much, still, far, by far 올라서 하나입니다. 자, it was. 그것은 마치 뭐인 것 같았어요? 늙은 나무꾼이 일하는 것 같았어요. 휴식 시간 내내 일하는 것 같았어요. just as, 마치 뭐 한 것처럼. 젊은 애가 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 사실은.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요. 지금 여기 as if 다음에 과거형 왔지? 그치? 그럼 이거 가정법입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면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제는 과거형을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구라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젊은 나무꾼이 decided to 결심했죠? 뭐 하기로? 일하기로. 더 열심히 일하기로. 그 다음 날에. 그래도 나무꾼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근데 불행하게도 결과는 훨씬 더 최악이었어요. 훨씬 더 나빴어요. even. 여기 이건 비교급 강조가 좀 많이 나오네요. I must be losing. 난 틀림없이 잃고 있는 중이야. 내 힘을. 그 젊은 남자애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노인이 초대했어요. 그를. 뭘 위해서? drink. 음료를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 휴식 시간 동안. 그랬더니 그 젊은 나무꾼이 refused.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죠. 뭐라고? that 이하라고. 접속사 대시 생략됐네요. 그는 여분의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늙은 나무꾼이 미소를 짓고 나서는 말했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 큰 따옴표를 말했네요. It is a waste of effort. 그거 노력의 낭비야. 그게 뭔데? to 이하. 그죠? 이게 가주어고 to 이하가 진주어네요. keep chopping. 계속해서 자르는 거, 나무를 뭐도 없이 resharpening. resharpening 하면은 다시 날카롭게 하는 것 없이, 너의 도끼를 다시 날카롭게 하는 것 없이 나무들을 자르는 걸 계속 유지하는 keep ing입니다. keep ing 하는 것을 계속하다. 그런 거 노력의 낭비야. sooner or later. 그러니까 sooner는 더 곧장, later는 더 나중이잖아. 그래서 그냥 곧장, 곧 you will have to give up. 너는 포기해야 할 거야. 왜냐하면 you've spent too much energy. 너는 써버렸거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거든. 갑자기 그 젊은 나무꾼은 깨달았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that 이하의 사실은 뭔데? 휴식 시간 동안이니까 이건 명사가 왔으니까 during을 쓰셔야 됩니다. 솔직히 여기 더를 썼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휴식시간 동안 while 뭐 하는 동안에 휴식시간 동안에 늙은 나무꾼이 was having a drink. 네. 음료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 그는 was also 또한 뭐 하고 있었어요? resharpening 다시 날카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의 도끼를. 근데 그 도끼 이거는 관계대명사절인데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앞에 내용 전체네요. 근데 그런 걸 그 젊은 나무꾼은 never did. 결코 했던 적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did의 목적어가 지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앞절 전체라고 봐도 되고 혹은 resharpening his ax를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선행사를 앞에 절 전체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거 말고도 뭐로도 볼 수 있다? did니까 했다라니까 resharpening his ax가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That's how. 그게 방식이었다. 그죠? 그게 방식이었다. 저는 이게 관계부사로 보는 것보다는요. That's how를 그게 방식이었다. 주어가 동사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거라고 보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how를 관계부사로 보니까 이거 관계부사 아니에요. 이거 명사적 관계사입니다. 명사적 관계사. 그죠? 자, 어쨌든 그가 할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더 많이. 뭐보다? 젊은 남자보다 더 많이. 어디 안에서? 더 적은 시간 안에서 자를 수 있다. 의 방식이었다. 자, 이걸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게 방식이었어요. 그가 자를 수가 있었던 더 많은 것을 젊은 남자애가 더 적은 시간 안에. 그치? 더 젊은 남자애보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끊고 나서 이거를 부사어로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게 방식인데요. 그가 자를 수 있었던 거죠. 더 많은 걸 뭐보다? 젊은 남자애보다. 근데 언제? 더 적은 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끝났네. 네. 17, 18 또 해볼게요. 그 늙은 나무꾼이 말했어요. 데디아라고. 데디아는 뭔데?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로 해. 근데 뭐 할 시간이 필요로 해? 휴식하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배우고, 성장할 그럴 시간을 필요로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don't take, 취하지 않으면 시간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도끼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혹은 형용사 조문법으로 도끼를 날카롭게 할 시간을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무뎌질 거예요. 그리고 잃게 될 거예요. 우리의 효율성을, 효과를 잃게 될 거예요.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네, 나이든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순서 배열 문제였고요. 순서 배열 문제인데 제가 이걸 문제 다 풀어드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2번, 5번, 4번이네. 네, 할게요. 2번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 5번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가져온 나무에서 점도 늘어났다. 4번. 네, 이게 틀린 거죠. 그럼 2가 왜 다른지만 볼게요. 2는 누군데? 노인이네. 이거 노인이잖아. 그치? 그 앞에 있는 건 다 뭐겠어요? 이거 젊은 애겠죠? 앞에 있는 다 젊은이였을 겁니다. 하나만 그냥 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눈치챘죠. 비록 그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늙은 나무꾼이 똑같은 양을 베거나 아니면 더 많이 베거나. 그치? 그러니까 이건 젊은 애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번 모의고사, 지문 분석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제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